자, 보시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응시 제한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19 확진 환자 당연한 거죠. 확진 환자 접촉 후에 14일 이내 발열, 즉 37.5도 정도의 이상의 체온이 올라가 있는 사람, 기침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응시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대상자들,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시험에 그 응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응시자 협조 사항. 마스크 반드시 착용 후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진행하는 그 시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마스크를 미착용 시에는 시험장에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시험에 대한 응시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않고 마스크를 챙겨서 착용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등의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입장 시 이제 체온 측정을 하는데 그 발열 체크를 했을 당시에 고열로, 즉 37.5도 이상이 나오거나 기침이나 인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기에 걸리셔도 이 코로나로 또 의심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수험생의 기본은 컨디션 관리다. 자기 몸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발목을 뭐 접질른다든가, 뭐 어깨를 뭐 운동하다가 다친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근육통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실기 시험 볼 때 막 힘들게 되는 상태로다가 시험 보러 간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쵸?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좀 더 유의하셔서 하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하지만은 않다. 반드시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있는 경우들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뭐 발레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시험을 응시 못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정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험장 그 내에 곳곳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수시로 손 소독을 해라. 개인 위생을 이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손 씻고 기침에 대한 그런 예절 같은 거 준수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기침할 때 입 가리고 고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의 경우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다라는 거. 대기 장소에서의 응시자 간 간격을 2m, 최소 1.5m로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시험 장소에서 손 소독을 한 다음에 일회용 장갑을 제공해 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걸 이제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라. 시험 종료 후에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을 모니터링을 한 후에 만약에 이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이 된다면 검정기관에 연락을 해달라라는 내용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이제 대한바디빌딩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 사항을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난립니다, 난리 정말. 실기평가 영역 보실게요.
기술 분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전신에 대한 내용들을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놨죠. 2급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바디빌딩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2020년도 시험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공개해 주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2015년도부터 이렇게 공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최소한의 어떤 시험 범위, 이 부분 중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니 준비를 해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는 거죠. 굉장히 친절해진 거예요. 예전에 정말 제가 시험 봤을 때 라떼는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제되지 않은 막 그런 감소되지 않은 떠다니는 정보들 막 다운로드 받고 막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저런 자료 막 취합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주최 측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실기 구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뭐 다 뒤집어졌다, 다 바뀌었다,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막 그러고 지내고 넋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막 이렇게 다 바뀌었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다 바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몇몇 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있었던 부분에서 약간의 각색이 이루어지고 추가분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을 확 다 갈아엎고 새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기 동작으로 봤을 때 한 12개 정도의 동작이 추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술에 대한 것도 어떠한 경기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실기 내용 보시면은 바벨 벤치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쵸?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쵸? 바벨 벤치 프레스라는 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슬쩍 빠졌어요, 느낌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 벤치 프레스가 있었어도 현장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 시설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벨 벤치 프레스를 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바벨 벤치 프레스가 이렇게 땅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실기 동작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기 동작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벤치에서 훈련을 반드시 하셔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터네이트 해머 컬, 그전에는 얼터네이트 덤벨 컬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 요번엔 얼터네이트 해머 컬이라는 게 생겼죠. 얼터네이트 해머 컬, 말 그대로 한쪽 팔씩 얼터네이트 번갈아 가면서 해머컬 동작을 하면 돼요. 망치질 하듯이 하는 그 해머컬 동작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추가된 동작이 바벨 리스트 컬. 리스트 컬을 덤벨 갖고 했었던 동작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바벨 갖고 할 수 있는 바벨 리스트 컬이 추가가 된 거예요. 동작 자체는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덤벨 프론트 레이즈, 바벨 프론트 레이즈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덤벨 프론트 레이즈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바벨 업라이트 로우, 이 바벨 업라이트 로우를 발음을 심사위원이 바벨 업라이트 로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재수없는 발음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딱 듣고 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스쿼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스쿼트라는 게 쪼그려 앉기라는 의미인데
한국식 발음으로 스쿼트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좀 이렇게 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표현을 하면 스쿼트 이렇게 해야 돼요. 스쿼트,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심사위원이 백 스쿼트 해보세요. 뭐 프론트 스쿼트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백 스쿼트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 뉘앙스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 캐치할 수 있게끔 되셔야 된다. 바벨 업라이트 로우, 그죠? 덤벨 슈럭, 슈러그, 쉬러그 이렇게 한글로 써여 있지만 덤벨 슈럭 그리고 바벨 슈럭, 슈럭 이렇게 발음을 한다. 덤벨 슈러그랑 바벨 슈러그도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런지 동작이 있었죠. 그냥 런지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바벨 런지, 덤벨 런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구분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 거고, seated calf raise, 그죠? 앉아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이죠. seated, 앉아서 calf, 이 종아리 쪽에 있는 그 근육이죠. raise,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seated calf raise 하면 앉아서 까치발 드는 동작, 이게 추가됐고, 또 바벨 힙 스러스트, 이 바벨 힙 스러스트라는 게 이거 뭐지? 막 되게 또 멘붕이 올 수가 있는데, 예전에 TV 보면은 어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봤었던 적이 있는데, 김종국이 그 운동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그때 벤치에 이렇게 상체 등을 벤치에 가로로 이렇게 누워서 그 바벨 같은 거를 그 아랫배 쪽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힙 브릿지 하는 느낌으로 쥐어 짜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했었던 게 아마 나온 걸 저는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덩이 운동으로 하는 힙 스러스트, 힙 브릿지 같은 거를 벤치를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제가 이건 이제 추후에 제 카페에다가 제 책 수강생분들한테 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언급한 이 실기 동작 추가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카페에서 제가 열어 드릴 거예요. 제 실기책 구입하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영상으로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자, 힙 스러스트. 힙 스러스트 동작은 이제 이름은 동일하죠. 힙 스러스트라는 거. 힙을 들어 올리는 식의 이제 동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버스 크런치 동작을 힙 스러스트라는 느낌으로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리버스 크런치 하세요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제 그 골반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골반이 이제 여성분들은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좀 넓은 골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복근의 힘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크런치는 골반을 말아 올리는 동작인데 이게 잘 말아 올라가지지 않으니까 천장 쪽으로 골반을 띄워버려요.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를 제가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이건 리버스 크런치가 아니라 힙 스러스트예요. 힙 스러스트하고 리버스 크런치는 다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때. 힙 스러스트하고 리버스 크런치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복부에 대한 운동인 거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추후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